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드디어 금리 인하를 했고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났습니다. 선물 옵션 외국인 동향을 보면은 3,600억의 매수, 기관이 매도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동시효과 때 외국인은 매수하고 기관은 매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누적으로 약 2조 원의 매도를 보이고 있던 선물이 정산이 된 거예요. 추가적으로 내일부터 선물을 적극적으로 매도하지 않는다면 수급의 변화가 생깁니다. 선물을 매수하면 금융투자는 선물을 매도합니다. 매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코스피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선물은 매도하고 요거를 이제 아비트라지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이렇게 발생돼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함으로써 발생되는 프로그램 매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선순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선물 옵션까지 가면 합성 선물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외국인이 선물을 사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기관들은 차익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선물을 매도하고 주식을 매수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막판에 선물, 외국인이 막판에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이 보였고 기관은 매도했고 막판에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좀 이상한 주식이 한번 툭 튀어나온 게 있죠. 바로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가 거의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갑자기 동시효과 때 여기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역시 뭐 기관들인 것 같아요. 기관이 매수한 거 보니까 투신 뭔가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 누가 이거 이제 좀 시간에 거래해서 지금 8%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아무튼 누가 하나 지금 조인트 까이게 생겼어요. 이거 지금 못 맞춰가지고 상한가까지 갔는데 가끔씩 선물 옵션 만기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금리 인하를 했고 2026년도 점도표가 나왔는데 여기가 강하죠. 한 번에서 두 번,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뭐 인상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파월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적극적으로 6번 인하해야 된다. 누굽니까? 바이런이겠죠? 바이런, 미란. 미란은 싫다. 마이런이다. 마이런 이렇게 트럼프 사람들로 내년에 채워진다면 좀 더 늘어날 있을 것 같아요. 3번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점도표 이후에 패드워치 전망을 보면은 한 2차례 정도 여기 요때 한번 요때 한번 그래서 한 2차례 정도 인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5월 달에 이제 파월이 이제 임기가 끝나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윤곽이 나타나면 이제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시장 금리도 여기에 반영이 될 겁니다. 햇셋이 되면 지금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다. 시장은 뭐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국민성장펀드 150조, 어마어마한 돈이 포함되는 150조의 사령탑에 박현주와 정진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갖게 됐는데 뭐 많아요. 말이 좀 많습니다. 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묻지마 투자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리스크적인 얘기도 하고 그나마 그래. 박현주 회장은 뭐 미래셋이라는 금융 경력과 글로벌 투자 경험이 있는데 그럼 서 회장은 뭐냐? 서정진 회장은 펀드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뭐 이제 뭐 두 사람 모두 업계에 성과를 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박현주도 더 위험하거든요. 박현주가 엄청나게 말아먹었어요. 해외 투자해가지고 중국 투자에 말아먹지 옛날에 디스커버리나 이런 걸로 좀 안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이번에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공격적인 사람들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뭔가 주식시장에서 성과를 내거나 좀 상승할 수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만들 거예요. 누군가는 만듭니다. 이게요. 참 희한한 게 이런 중요한 변수들이 있으면 이와 관련된 연관돼서 그런 걸 좀 만드는데 일단 뭐 박현주 회장은 뭐 토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STO라고 요즘에 옛날에 많이 나온 거 있잖아요. 증권사에서 STO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이제 매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건데 STO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고 프리오사 AI도 있죠. 요거 관련주는 DSC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어요. 요것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 가지고 있어서 프리오사 AI 쪽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또 움직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바이오, 인프라 이쪽에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꿈이 상당히 큽니다. 연간 20% 수익을 내 가지고 10년에는 1,000조 원, 20년에는 5,700조까지 성장하게 된다. 야, 연간 수익률 20%면은 진짜 요거 듣고 나서 제가 야, 이거는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의문을 받았어요. 10%도 아니고 연간 20% 수익률을 낸다라고 하면 국민연금을 여기다 맡겨야죠. 이 정도면 우리 연금 수령 시기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 여기 뭐 토큰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토큰 관련해 가지고 비상장 주식의 거래하게끔 벤처 캐피탈의 엑시트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뭔가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산업별로 보면은 AI에 30조, 반도체에 뭐 21조, 모빌리티 15조, 바이오 11조, 2차 전지 7조 정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좀 더 보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있으면 제가 재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유한타증권 산타는 코스닥을 하고 오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연말에 산타랠리는 코스닥 시장이 올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뭐 월이 바뀌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보다는 이제 코스닥 활성화죠.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중순쯤 나온다고 했으니까 빠르면 이제 다음 주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나오겠죠.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주도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뭐 금리도 인하했고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를 하면 시총도 상위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시총 상위에 바이오 섹터들이 꽤 있어요.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큽니다. 연기금이죠. 연기금이 코스닥 비중을 명시해야 그렇죠. 코스닥 몇 프로까지 사겠다라고 딱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기금이 사면 또 우리나라에 많은 기금들이 있어요. 사학연금 아시죠? 교원공제, 사학연금부터 해서 각종 연기금이 또 있어요. 연금들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따라 사거든요. 그러면은 코스닥 비중이 점점 좋아져요. 그러면서 어차피 얘네들이 위탁하니까 위탁해서 하는 자산운용사나 투신사에서 코스닥을 삽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물론 싼 것도 사겠지만 그래도 시총 위에 있는 것들 위주로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2차 전지 관련주지만 나홀로 올라갔던 이유는 이런 거죠. 알테오젠이 빠져나가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여기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연기금이 이게 중요합니다. 뭐 중간에 세금 혜택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겁니다.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비중을 얼마 정도 늘릴 거냐.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 나머지 연기금, 사학연금을 비롯한 기금 뭐 이런 것들이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시장에 실질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알테오젠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나라만 빠졌어요, 사실. 뭐 소송 당사자인 머크나 할로자임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알테오제만 빠졌다라는 게 참 우리나라 후진국인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 동시 매도해 가지고 하락했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럴 때 연계금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최근엔 개인들만 사고 있으니까 시세가 없어요. 결국에는 외국인 기관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런 시점부터 올라갈 건데 아무래도 이러려면 또 이벤트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도 올해 내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노트에 보면 알테오젠 지금 투자가 고민된다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내용이 나왔고 하루에 뭐 15% 급락했고 가처분 얘기 나왔는데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일단 알테오젠의 피해 규모는 제한적일 거다. 왜 그러냐면 그의 키트루다 유럽 비중이 한 17% 돼요. 미국 시장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독일이 그 중에서 2%밖에 안 됩니다. 20% 정도 들어서 타격을 단다고 하면 2025년, 26년 합쳐가지고 최대한 눌러보면 7.7% 정도 영향을 주는데 이거 가지고 저렇게 급락이 나올 얘기냐, 그렇죠? 그리고 소송 결과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윤곽이 잡힙니다. 독일 얘기는 한 2월에서 3월 정도면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미국 특허 심판원은 최종 결론이 6월 달 정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면은 거의 이제 그 특허에 관련된 내용은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미 머크와 알테오젠 측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할로자임의 특허 무효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독일의 가처분이 유럽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 전태현 부사장님도 벌써 독일이 워낙 가처분이 쉬운 나라니까 여기를 공략을 해서 할로자임이 효과를 낸 거고 타국의 확대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락이 좀 이유가 없었고 공매도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고 참 안타까운 거죠. 시가총액 1위 기업 코스닥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전한다고 해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나려면 뭔가 좀 호재를 나타나야 되겠죠. 거래소 이전에도 반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추가 기술 수출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연말을 좀 따뜻하게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시총이 커서 그런지 잘 안 움직여요.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연말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들인데 코스피 이전하면 차세대 대장주는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또 얘기한 회사 여기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일정하면 그 다음에 대장주가 누가 될 것이냐 그래서 ABL 바이오가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코오롱 티슈전이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이거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희한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아무튼 그래요. 왜냐하면 코오롱 티슈전이 내년 7월입니다. 요 내년 7월에 임상 데이터가 나와요. 요게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코오롱 티슈진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시장이 28조 정도 돼요. 차포 뛰고 한 20조 정도 되거든요. 골관절염 치료제. 여기에 도전하는 거니까 요 부분이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코오롱 티슈진도 최소한 20조 원대로 우뚝 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코오롱 티슈진도 차세대 대장주가 될 수 있고 ABL 바이오는 1112가 확실하게 밀어줬잖아요. BBB 플랫폼이 어떤 건지 요거를 앞세워 가지고 또 추가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알테오젠 전략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ABL 바이오의 가능성이 일단 높고 7월 달에 티슈진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티슈진도 기대감이 좀 커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BL 바이오와 티슈진 내년에 주목해야 될 종목들이에요. 방에 해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내년 보고 산 거니까 좀 갖고 계시면 좀 흔들려도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아마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 밖에도 지금 뭐 코스닥 활성화 대책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라든가
돌아가면서 움직이겠지만 코스닥 시장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흔들릴 때는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기관들의 수익률 게임이 보통 이제 1월 달에만 합니다. 1월 달에. 정산 끝나고 포트폴리오 받고 인센티브 받고 해서 끝난 다음에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자기 못지는 뭐 12월 말에 사놓겠지만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1월 달 시장이 또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이래저래 그거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연말 연초 수익률이 커질 수 있으니까 뭐 주식 좀 하루 올랐다 하루 빠졌다 이거에 여러분들이 너무 민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빨리 연말 전에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이 나와서 지금의 부진을 좀 깨끗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손해보고 하고 계약 안 한다. 좀 배짱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보면 그게 맞죠.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시즌에 M&A를 하기 위해서 미국은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요. 물론 빌리겠지만 일부 빌리고 거의 회사채 조달합니다.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여기 제가 아까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오라클하고 그 다음에 오라클이 좀 시간에 때문에 좀 마이너스 1% 정도 나스닥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랑 좀 틀립니다. 얘네들은 회사채 발행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AI 관련주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회사채를 엄청나게 좀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중금리 기준금리 떨어졌는데 시중금리가 안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기준금리 인하되는 게 좋은 거냐? 기준금리 인하되면은 저렴한 가격에 회사채로 발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금으로 이렇게 뭐 M&A라든가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뭐 이런 거 기술 이인이라든가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 이후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 세 종목은 내년에도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그 밖에 뭐 AI 헬스케어라든가 비만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바이오텍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으니까요. 시점에 맞춰서 좀 비중 조절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나갈 계획이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